풀이를 좀 해봅시다. 뭐 이 책에는 요 모의고사 난이도가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회차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니? 그래요? 나는 그런가? 이게 앞에 회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웠나 보네. 자 우선 아 쉬웠다고? 그치 별로 어려운 앞에 회차보다 특별히 더 어렵다 이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맡기는 게 있었어? 자 우선은 9번하고 10번 중에서 9번, 10번 잘 풀었니? 둘 다 틀렸어? 10번, 9번 맞았고 자 9번에서는 요거를 이제 사인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죠? 사인을 지우지 마시고 사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인 x 그 다음에 3 코사인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인 x가 0이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2x가 3분의 1이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주고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설마 사인 x를 지우진 않았겠지. 설마 사인 x를 지워가지고 답을 1번이라고 쓰진 않았겠지. 네, 답은 3번입니다. 3번. 아하. 굳이 그렇게? 아, 무조건 쓴다는 게 이거였어? 그래.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10번은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야 돼. 상황을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로그 n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아래로 한 칸 내려놨으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가는 얘가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nx.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요걸 이제 왼쪽으로 좀 옮겨 놓은 거죠, 지금.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n x 플러스 p. 자, 굳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요 교점, 이 교점의 좌표가 1과 2 사이에 속하도록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찍어놓은 요 점이 지금 1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띠리리리리 그어가지고 여기가 x는 1인 포인트고 그러면 그 옆으로 가가지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띠리리리리 x가 2인 포인트가 있을 텐데 1과 2 사이에 요 교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자, 1 집어넣었을 때 요 지점의 값이랑 요 지점의 값 중에서는 여기다 1 넣은 게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는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었고 2 넣었을 때는 어때? 2 넣었을 때는 순서가 역전돼야지, 그치? 그게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요거를 gx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f1하고 g1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커야 돼? 1 지점에서는 g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g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f2하고 g2하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커야 돼? f가 커야지. 요렇게 돼야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만 그래야 1과 2 사이에서 이런 교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럼 f1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그 다음에 g1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n에 1 플러스 p. 자, 요렇게 됐는데 요게 요쪽이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떼버리고 부호 반대로 바꿀게요. 부등호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떼버리고 자, 1이라는 것이 결국은 로그 n의 n이잖아. 로그 n의 n이니까 자, n 자연수니까 1 플러스 p보다는 n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왼쪽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을게요.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n의 2 요게 f인데 자 g2는 마이너스 로그 n에 2 더하기 p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n으로 밑으로 늘까 이렇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같은 거는 위로 올릴까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릴까? 그래가지고 로그 n을 떼버리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로그 n을 떼주면 n분의 2가 되겠고 부등호 그대로고 요건 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p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 뒤집을게요. 양변 뒤집으면 2분의 n이고요. 부등호 바뀌겠죠? 둘 다 양수니까 2 플러스 p 이렇게 돼서 자, 결국 n은 4 플러스 2p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랑 여기서 얻은 정보랑 요거를 합치면은 결국 n은 p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p 플러스 4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우리가 요럴 때는 양 끝값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개수 셀 때 어떻게 해요? 그치? 2p 플러스 4에서 p 플러스 1을 뺀 다음에 빼기 1을 또 한번 해줘야지. 그지? 양 끝값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p 뭐죠? p 플러스 2인가? 네, 요게 개수입니다. p 플러스 2개. 근데 그 개수가 7개라 그랬기 때문에 p 값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은 잘했죠? 11번은 그냥 그 적분하면 됩니다. 그치?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요렇게 얘기했잖아. 요 곡선에 대해서 얘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했으니까 이 ft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2t부터 t까지 3k x제곱 플러스 1 dx 요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9k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ft가 되는 거니까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고 얘를 이제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무난하게 풀립니다. 그죠? 앞에 있는 극한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만 끌고 오면 얼마야? 9k죠, 9k.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극한 같은 경우는 t를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죠. t 하나씩 지워버리고 t를 0으로 보내면은 3분의 3이 돼가지고 1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k제곱이 9분의 1이 되면서 k는 3분의 1이 되죠. 양수니까 k는 3분의 1. 네, 그렇게 ft가 완성되고 답도 나오는 그런 문제고요. 자, 12번 12번 맞은 사람? 찍어서? 찍어서? 어떻게 찍었어? 네? 어떻게 찍었어? 그냥 시 세우다가 모르겠어 찍었어요. 네, 진짜 이런 문제를 맞추라고 그렇게 신만 써놨어요. 비율 관계를 써라 얘들아. 3차식을 만나면 비율 관계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게 이제 이런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응? 봐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fx를 미분을 일단 하겠습니다. 3차식이니까 미분을 해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72죠. 그러면은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니까 4, 6에 마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4하고 6에서 이렇게 만나고 풀마풀입니다. 자, 그러니까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하나 그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여기에 접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여기에 접점이 있어. 그러면은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그지?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식이냐면 3차 함수가 접선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차가 더 높은 거죠. 3차가 더 높이 있는 그 영역에 x값이 1 이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자면 일단 3차가 접선보다 높이 있는 영역이 여기부터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걸리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부등식 요거의 해를 구했을 때 자, 여기보다 크다 하고 여기에서 어떤 상수가 하나 띡 걸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예를 들어 8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x 값이 2일 때도 fx랑 gx가 같잖아. 그러니까 x가 2라는 것도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후 x가 8보다 더 커지면 계속 3차 함수가 접선보다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2 또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해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x는 2 이상이다라는 해를 갖는다 그랬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접선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선이 여기 아니면 어디 있겠어? 아래쪽에 있어야지. 여기쯤에 접선이 있어가지고 접점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이 1이면 어때요? 요 지점이 1이라고 생각하면 자 x가 지금 1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3차 함수가 계속 이 직선보다 더 같거나 크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해서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접선이 있는 상황을 지금 원하는 거구나. 자 근데 우리 미분해가지고 아까 극값이 4랑 6이었죠? 지금 이 상황에선 극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극값이 4하고 6이면 그 한가운데 지금 5라는 값 있잖아. 5. 이 5가 2차 함수, 그러니까 미분한 식에서는 꼭지점의 x좌표고 얘가 이 3차 함수로 와서는 얘가 무슨 점 역할을 하죠? 변곡점. 요 3차 함수의 점대칭을 이루는 그 기준, 요 변곡점이 지금 5예요. 여기가 5입니다. 그럼 내가 맨날 외치는 게 뭐냐? 교. 이 간격이 똑같다고 30번은 말했을걸? 그럼 지금 여기 1이라는 이 지점은 접점이에요? 교점이에요? 이건 교점인 거야. 그치? 이건 교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야? 변곡점이잖아.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놈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친구를 여기쯤에다 이렇게 하나 붙였을 때 자, 여기에 접점이 하나 나오죠. 그죠? 여기 접점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찾고 있던 요 함수가 요 접하는 여기가 또 접점이죠. 자, 이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일정한 간격이라는 게 비율관계야.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잖아. 이거 얼마겠어 여기? 여기 3 아니야? 여기 얼마야? 7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접선의 접점이 7이라고요. 7 컴마라고. 답이 7이죠. 지금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거 아까 1 나오고 변곡점 5 나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쵸? 접점 7이라고. 그래서 답이 7입니다. 그치?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뭐 접점을 막 찾아가지고 막 부등식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풀려 그러면 너무 복잡하죠 문제가.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해지 맞았나? 네, 맞습니다. 잘했네. 자 요거에서는 일단 가에 들어갈 거는 그 위에 설명을 잘 읽어보세요. 니은식에서는 요렇게 되니까 기억에 의해서 요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식하고 기억에 있는 식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치?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은 똑같잖아. 그치? 근데 an이었던 게 an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an이라는 수열만 두 개 전진한 거죠. 두 항을 전진한 거죠. 그러면은 an의 공비만 두 번 곱해졌겠지. 그죠? bn은 똑같으니까 bn 플러스 1은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an의 공비면 p잖아. p를 지금 두 번 곱해가지고 요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지금 p를 두 번 곱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3, 3은 똑같고 요 부분에서 2가 몇 개만큼 늘어났어요? 2가 총 4제곱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p를 두 번 곱했더니 2의 4제곱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자 이거 보여줬으니까
그럼 밑에 건 니들이 해봐 이겁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그러면 요식하고요, 요식하고요, 요 니은, 요식을 지금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우선 기억식에서 이걸 만들어냈다 그랬으니까 기억식에서 얘를 보면은 AN도 하나 전진했고 BN도 하나 전진했죠. 그죠? 지금 요 기억과 비교하는 거야. 기억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AN도 하나의 항만큼 전진했고 BN도 하나만큼 늘어났죠. 그러면은 공비를 PQ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 요거에서 니은에서 가에 들어갈 식이 뭐죠? 플러스 BN 플러스 1. 그냥 요거랑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그냥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은 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 자리에도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3n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가에 들어갈 건 3n 플러스 2고요. 그럼 그거하고 이제 니은을 비교해봤을 때, 자, 요 밑줄 그어놓은 두 식은 AN은 동일한데 BN만 두 개의 항만큼 전진했죠. 그러면은 얘한테 BN의 공비인 Q를 두 번 곱한 상태인데 Q를 두 번을 더 곱해줬더니 2가 3n개 있던 거에서 2가 3n 플러스 2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m이 아니라 n이네. 그러니까 Q를 두 번 곱했더니 2가 두 개 곱해진 거예요. 그죠? 맞죠? Q를 두 개 곱했더니 2가 두 개 곱해졌어. 그럼 Q는 얼마야? 2인 거죠? 그죠? Q를 두 개 곱했더니 2가 두 개 곱해졌으니까 Q는 2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P가 4고 Q가 2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요거를 지금 계산하는 게 마지막 할 일이에요. 근데 A1, B1을 곱한 건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A1, B4 같은 건 뭐냐면 A1, B1에다가 자, B의 공비인 Q를 3번 곱한 거 아니야? 그죠? BN만 지금 BN이라는 수열만 세 항만큼 전진시키면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8이니까 요거는 6 곱하기 8 돼가지고 4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에다가 B3면은 자, 얘는 A1, B1에서 출발해가지고 A 수열도 하나 전진, B 수열은 두 개 전진. 그러면은 A1, B1에다가 A 수열 하나 전진, B 수열 두 개 전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주시면은 마지막에 여기 들어갈 숫자가 얼마 나와? 720이 나와가지고 답이 733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 답이 733.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14번은 다 맞았나요? 맞았고 혜지 맞았고 들어서 채이 맞았어 14번? 예. 14번에서는 여러분 요런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에서의 그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속도를 적분한 게 거리지. 그리고 적분을 했다라는 건 곧 그래프에 뭘 나타내기도 해? 넓이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지금 0부터 C까지 FT-GT DT가 0이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0부터 C까지 FT DT랑 0부터 C까지 GT DT가 어때? 같은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한 거하고 요거 넓이 구한 거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게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똑같다. 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니은이 맞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0부터 C까지 P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지금 부호가 바뀌나요? 부호가 바뀌지 않았죠. 부호는 계속 양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기억도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FT는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잖아. 여기서 증가 감소는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은 하는 거야. 빨라졌다 느려졌다는 하는 건데 거꾸로 가진 않는 거죠. 그렇죠? 부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A부터 B 사이에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그랬는데 자, 이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영역과 초록색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더한 게 여기 넓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지? 이게 같아야만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이 초록색 부분을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뚝 자르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지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바로 요 순간을 뭐 K라고 한다면 이 K라는 순간에 FT, DT, FT랑 GT는 적분값이 같죠. 그죠? 0부터 K까지 FT 적분한 거랑 GT 적분한 게 같죠. 그러니까 그 K라는 순간에 이 두 점은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쵸? 그런 K라는 순간이 분명히 A랑 B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21번이 조금 어려웠죠? 근데 20번은 좀 때려 맞출만 했는데. 생으로 찾았어요. 찾았어? 네. 근데 이제 20번은 때려 맞추고 나서 이게 최대값이 맞나? 이거밖에 없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자, 우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 함수라 그랬죠? 1차.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D를 기준으로 1차 함수예요. D에 대한 1차 함수. 그러면 2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것이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은 딱 두 가지입니다. 2랑 3의 딱 중간을 지나가면서 요렇게 가는 직선 아니면 요렇게 가는 직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는 A6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초록색처럼 그려지면 A6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아래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명확하게 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을 찾아야 돼요. 그쵸? 증가하는 수열.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A2가 지금 음수인 거죠. A2가 음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A3가 양수인데, 근데 A2와 A3는 서로 절대값은 어떤 상태? 같은 상태여야 돼. 그치? 요런 상황이어야 A2 플러스 A3는 0을 만족하고 A6이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계산을 해볼 거냐면 A2라는 게 A 플러스 D고요. A3라는 거는 A 플러스 2D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2A 플러스 3D잖아요. 요게 0인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3D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요런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라고 했으니까 D가 양수고 A는, 그러니까 첫 항은 이쪽에 나오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6이 가장 컸으면 좋겠으니까 이 1일 때 값이 최대한 작은 게 좋지 않니? 1일 때 값이 최대한 작아야 이쪽은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1일 때 값이 그냥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제일 이상적이죠. 그쵸? 그 SN에다 절대값 씌운 게 3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S1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그게 1일 때 값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 무조건 여기 2.5,0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는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든다는 건 D를 얼마로 하겠다는 거죠? 2로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첫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공차가 2가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3이고 5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을 하나 써보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S1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3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것도 얼마예요?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것도 마이너스 3이니까 S3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도 3 나오죠. 그 이후로는 3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SN에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3이다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자연수가
딱 2번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얘는 문제에서 말한 그 상황을 다 만족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뭐 느낌상 확인은 했지만 이게 혹시 이거 말고도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또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풀어본다면 SN을 구해보면 SN이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인데 우리는 지금 A가 마이너스 2분의 3D인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으시면은 요게 2분의 N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니까 N-4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 넣어보는 거야. S1이 얼마인가? 여기 N자리에다가 1 넣어보자는 얘기죠. N자리에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D가 되고요. 그 다음에 S2가 얼마인가? N자리에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2 넣어보면 2D가 되나요? 2D인가? 마이너스 2D인가? 2D인가?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면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D니? 마이너스 2D 3 집어넣어보면 3이랑 1이니까 2분의 3D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니? 3집 그러네요. 마이너스. 자, S4는요? 4 집어넣어보면 빵이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어보면 2분의 5D죠. 이 봐봐. 이 이후로는 이제 이미 양수로 돌아섰잖아요. 이 이후로는 점점 더 큰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서로 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랑 얘밖에 없죠. 그죠? 다른 애들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같은 값이 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러면 S1과 S3 얘네들이 같아지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 수열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수열에서 지금 우리 6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1, 2, 3, 4, 5, 6 위에 답이죠. 7. 그쵸? 네. 그래서 7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을 만났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등차 수열의 합 있죠. SN. SN은 몇 차 함수의 형태를 띠죠?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은 조금 더 쉽게 뭔가 이렇게 하나 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21번 맞은 사람. 그래. 없을 줄 알았어. 자, 21번은요. 얘는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45도고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어때요? 똑같죠. 요 두 각도가 똑같고요. 이 두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려줬으니까 요런 각에 대해서는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삼각형은 이제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지금 찾는 게 최종 목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45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45도라는 거를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요 삼각형이 뭐가 되죠? 당연히 직각 이등변이 되겠죠? 직각 이등변.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면은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는 루트 2A가 되죠. 그 다음에 봐봐. 우리는 지금 요 끝에 있는 요 각도에 대한 사인을 알고 있죠. 사인. 그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지금 5분의 루트 5라 그랬으니까 5분의 루트 5는 더 간단하게 하면은 루트 5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지금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루트 5분의 1 아닌가? 그지? 요거 A D1분의 요거. 근데 여기를 A로 잡아놨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루트 5A죠. 루트 5A야.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 a가 되나요? 2a가 되죠. 그죠? 근데 그 옆에 여기는 아까부터 a였거든. 자,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총 3a잖아. 근데 그 3a가 우리가 길이 알고 있죠, 이거. 1대 1대 루트 2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루트 2 이렇게 찾아 넣을 수 있어요. 그치? 이걸 찾았다는 건 여기 있는 어떤 변이든 내가 필요한 변의 길이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D2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C를 연장해. AC를 이렇게 연장하고 D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 하나 때려주면 또 무슨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도 뭐예요? 아까 여기가 몇 도였어요? 여기가 45도였잖아. 그 45도하고 여기가 뭐예요? 막곡지각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조금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요 밑변을 우리가 B라고 잡아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B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 루트 2B가 되죠. 루트 2B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렇게 커다란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렇게 커다란 삼각형. 이 커다란 삼각형의 저기 각 A, 이 삼각형의 이 각 A, 여기도 사인 값을 아는 각이잖아. 그치? 아까 이 각이랑 똑같은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를 B라고 잡아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5B가 되지 않을까? 그쵸? 루트 5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루트 5B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B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지? B 값 어떻게 찾았더라? B 값은 피타고라스. 그지? 자, A부터 요렇게 커다란 삼각형 있잖아.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빗변이 지금 루트 5B잖아요. 그죠? 여기가 B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 B가 돼야 되죠? 이만큼은 2B가 돼야 되죠. 2B. 맞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B였잖아. 그럼 이 나머지가 얼마 돼야 돼? 여기가 B가 돼야지. 그치? 여기가 B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B 값은 그냥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죠? 다 파악했고 마지막으로 이 빨간 삼각형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사인 법칙 쓰란 얘기니까 한 쌍이 필요하잖아. 각하고 마주보는 변하고 한 세트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각을 정확하게 사인 값을 알고 있는 각이 어디 있어요? 요걸로 가야 돼요. 요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요 각에 대해서는 자, 루트 5B분의 1 하면은 그게 얘에 대한 사인 값 아닌가? 맞죠? 그죠? 이 커다란 삼각형 부분에 커다란 직각 삼각형. 그렇지?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으면 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는 루트 5B분의 1인데 자, 우리 아까 B값 루트 2라고 구해놨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루트 10분의 1, 그지? 요게 요각에 대한 사인 값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빨간 삼각형에서 이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지금 누군가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 요 루트 5a죠. 루트 5a. 그지? 이게 마주보는 변인데 루트 5a에서 a 값이 3분의 루트 2였잖아. 그럼 이거는 3분의 뭐가 돼?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사인 법칙. 자, 삼각형 A, D1, D2에서 사인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랑 마주보는 변 A, D1 요걸 지금 쓸 건데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요. A D1은 3분의 루트 10입니다. 그치? 그럼 이거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내가 찾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3분의 5인 거고요. 답은 8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4점짜리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볼까요? 풀이 안 한 문제 중에 18번 18번은 뭔가? 자, 어떻게 풀었어, 민서가? 네? 어떻게 풀었어? 저거요? 응. 숫자를 잡았는데요. 잡았어? 네. 뭔 줄 알고 잡아? 맞는 숫자를 잡고 풀었어요. 아, 맞는 숫자를 잡고 풀었어? 네. 이거는 밑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밑을 얼마로 맞출까? 이게 세제곱. 이거를 로그 8에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 세제곱 붙여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로그 2의 루트, 그러니까 로그 2의 2분의 1 빼면은 b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밑을 8로 맞추면은 요거 세제곱한 거니까 얘도 세제곱해주면 b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로그 8의 a, b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둘이 붙이면 a 세제곱에 b의 2분의 3제곱하면 이게 a, b랑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b는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b를 이쪽으로 한번 나눠주면 b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요 a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양변 제곱하면 b가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나요? 뭐 한 건지 알겠니 이제? 그치? 그러니까 a, b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가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넣어주면은 이 로그 값이 그냥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제곱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16. 이렇게.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이거 숙제 하나씩 받아서 갑시다. 저거 가져왔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숙제 좀 해봐. 알았죠? 노력할게요. 그래. 자.